안전총무팀 제이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남기 위한 기술, 살아가기 위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뭐라도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열심히 강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에서 소방이랑 안전 관련해서 전공 진행하고 있고 이제 다음 학기면 마지막 학기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리튬 배터리 관련한 연구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ROTC 57기로 다녀왔고 육사단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 소대장으로 2년 동안 군 생활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이제 마지막 훈련 갔다 왔을 때 벚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넣어봤고요. 그리고 저는 BLS 프로바이더라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작년에 캠프에 이제 소방안전 교육을 다닐 때 그래도 조금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교육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이크에 입사하기 전에는 현대카드나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지바이크에 입사하고 나서도 2024년 말에 이제 노원 캠프나 포항 캠프 이런 캠프들을 다니면서 소방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비상대피 훈련도 같이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사진이 노원 캠프랑 포항 캠프인데 되게 이제 교육 진행할 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거고, 첫 번째는 화재 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이제 직장인인데 저도 요즘 힘이 별로 없는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재 시에 이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재 사례를 먼저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재 사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7년에 발생했던 화재인데 사상자가 총 69명이 발생했던 사고 사례입니다. 1층 필로티, 지상주차장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 사례고, 건물주분께서 되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화재 전파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총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물을 보면 보통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발신기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소방 장비들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열기를 감지를 하고 물을 쏟아내서 이제 화재를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정전으로 인해서 연기도 많고 어두우니까 대피하는데도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 전파가 약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니셨는데 보시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되게 많이 사망하셨어요. 총 사망자가 29명인데 20명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건물주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면 또 알몸으로 계신 여성분들이 계실까봐 그 앞에서만 이제 불이야라고 전파를 하고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앞에서만 이제 전파를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계셨던 여성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비상구에 되게 적재물을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안쪽에 이제 막 뭐가 세워져 있고 막 목욕 바구니, 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비상구라고 생각이 안 드실 텐데 연기도 많고 정전도 됐고 비상구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이쪽 앞에서 많이 사망을 하셨던 그런 사고 사례입니다. 이런 종합적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10일 정오경 수원의 한 종합상가, 옥상 한쪽에 쌓인 폐자재에서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는 순식간에 화나가 되어 치솟아 오르는데요. 주말 점심시간대라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그때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곧장 소화기를 챙겨 119에 신고하는데요. 지금 여기 많고요.
돼요. 예, 저 불이 왔어요. 지금 빨리 옥상이요, 옥상. 6초. 예, 빨리요. 다시 하고 있어.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빨리 좀 해. 예, 빨리 좀 해. 예,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대피하고 있을 때에도 남성은 불길과 사투를 벌입니다. 인테리어 폐자재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석 대의 소화기를 사용한 남성. 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완전 진화에 성공하며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순간 두렵기도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주인공. 진짜 용감하시다. 아, 내가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섭죠. 소화전 호스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불길을 진압한 주인공의 몸엔 영광의 상처도 남았는데요. 야.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이고.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저희는 안전장구를 사용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분께서는 맨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을 때는 그분께서 또 부상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부상 잘 치유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나오신 주인공분께서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제 초기 소화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화전 사용해가지고 소화해 주셨는데 저는 소화전 사용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2인 1조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소화전을 잘못 잡으면 이 수압이 있어서 막 흔들흔들 거리다가 머리에 이렇게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불나면 얼른 도망가세요. 네, 불이 나려면 이렇게 총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랑 가연물, 점화원 이렇게 있는데 산소는 알겠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게 다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 저희 다 죽어요. 근데 가연물이랑 점화원은 좀 생소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가연물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종이, 포스트잇 이런 것들이 다 가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점화원은 불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콘센트 되게 많이 꽂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콘센트 또는 라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점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이런 빨간색 소화기라고도 하고 ABC 소화기 또는 분말 소화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ABC급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ABC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다 배웠는데 그냥 이제 ABC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쪽에다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뭐 유류 화재니까 가스, 뭐 기름 이런 것들이고 C급 화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콘센트에서 난 화재 이런 것들을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소화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직접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상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하면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들고 막 총처럼 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화기를 가져와서 평평한 곳에 먼저 놓습니다. 제가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분 동작을 놓고 다시 양손을 뻗어가지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왼손으로 소화기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전핀을 잡은 다음에 강하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묶여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꼽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꼽아가지고 안전핀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호스를 가볍게 꼽아주신 후에 이때 여기 손잡이 부분 눌러주시면 안 돼요. 그 손잡이 부분 누르면 분말이 막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 누르지 마시고 여기가 만약에 불이 난 이 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뜨겁지 않을 정도 1.5m에서 2m라고 하는데 더 떨어지셔도 돼요. 너무 뜨거운. 그래서 소화기 호스를 잡고 약간 몸을 숙인 상태에서 빗자루 쓸듯이 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교보지용이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빗자루 쓸듯이 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내에서 만약에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걸 등지고 사용을 해야 될까요? 창문이요?
창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소방관이 아니잖아요. 저도 소방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불을 못 끄면 후다닥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 대피구. 그래서 항상 저희가 도망갈 곳을 확보를 하고 소화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기가 보통 분사 시간이 10초에서 15초 정도 사이로 이제 분사가 돼요. 그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한번 쏴보고 불이 안 꺼진다 하면 얼른 비상구 쪽으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집에도 이게 소화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지시 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녹색 범위에 있으면 압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거고, 넘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시 압력계보다 이하에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 1회 정도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은 좀 옛날 분들은 이제 약재가 굳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새로 나오는 소화기들은 굳이 막 이렇게 흔들어주지 않으셔도 굳지 않도록 약재가 첨가돼 있어가지고 사실 굳이 흔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밖에서 봤을 때 좀 막 흠집이 나 있거나 막 파여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갑식 저희가 아는 소화기가 있고, 이건 옛날 소화기예요. 1999년도에 이제 그 생산이 중단됐는데, 간혹 보면 이제 막 집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공장 있으면 공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베란다에. 근데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집이나 뭐 이렇게 명절 때 내려가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막 이런 소화기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그 2003년 그 영등포 쪽에 있는 공장에서 60대 남성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소화를 하려고 사용을 했다가 그 밑에 부분이 폭발해서 이제 그 소화기를 맞고 이제 사망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재가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화재 전파를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이제 막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민망해요. 지금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거나, 저기 소화기 그 빨간색으로 누를 수 있는 그 발신기가 있는데 그걸 꾹 눌러가지고 전층에 이렇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화재 전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해야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소방관이 아니니까 119에 전화해서 저는 누구고 여기 주소는 어디입니다, 신속히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화재를 발견했으면 이 불이 되게 조그만하면 사실 119에 신고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소화기를 사용해가지고 초기 진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그만한 불인지 큰 불인지 이거는 좀 가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라서 딱 봤을 때 이제 이건 내가 못 끄겠다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다닥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실 때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불이 나기 위해서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피난을 하실 때는. 왜냐하면 산소가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산소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항상 닫고 나가셔야 되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되게 좋아해요. 확산이 좀 덜 됐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피하실 때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보통 그 불이 나서 사망을 하는 게 그 불 때문에, 불에 막 화상 때문에 사망하시는 게 아니라 연기를 마셔가지고 쓰러져서 그게 이제 불에 타서 그 시신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연기가 유독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항상 허리를 숙여주고 코와 입을 막고 벽을 두드리면서 비상구를 찾아서 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벽을 두드리는 이유는 이 벽을 보면 그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더라도 쭉 벽을 두드리면서 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상구가 나오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대피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4가지 그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화재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초기 소화를 하고, 초기 소화가 안 됐을 때 대피를 한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현대카드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진인데 보통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대피하실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는 대피하는 걸 중점으로 두니까,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대피에 중점을 두는데, 자세가 이제 그 우측은 조금 이제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그 위험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훈련 하나보다 그냥 나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그냥 허리를 접는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취해서 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지금 있는 위치예요. 대회의실. 그리고 저기서 스낵바에서 과자를 챙기던 김 씨가 있고, 열심히 하시던 이 씨가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과자도 열심히 먹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1번 엘리베이터, 2번 구름다리, 3번 비상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상구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나요? 그래서 비상구가 2개 있어요. 항상 건물에는. 요즘 건물에는 다 2개씩 있는데, 2개 있는 이유는 그 페일 세이프라고 해서 한 곳으로 나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어. 그러면 다른 비상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항상 건물 층에는 비상구가 2개씩 위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이제 여기 비상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막혀있어. 난 죽었어 이제. 그렇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비상구 찾아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피를 하실 때는 항상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대피를 해주시면 돼요. 10층이랑 12층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자세는 아까처럼 물수건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옷 없으면 옷을 이용해서 입이랑 코를 막아주시고 허리 숙이고, 이거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숙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벽 잡고 비상구 방향으로 대피한다. 그럼 저 물품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지하철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나가면서 보셨을 텐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사용할 줄 아셔야 되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구조선수건이랑 화재 마스크를 구비를 했어요. 구조선수건은 되게 저렴한데 1,000원 정도 하는데, 화재 마스크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6만 원. 그래서 이따가 실습 체험할 건데 내가 6만 원을 한번 세이브 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쁘게 한번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일단 구조선수건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물품을 위에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하면 열려요. 당연하죠? 그리고 구조선수건을 꺼냅니다. 구조선수건은 되게 잘 접혀있어요. 이쁘게. 포장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그냥 손수건이 아니라 손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에다 끼워주시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그냥 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왼손에다 끼고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여준 상태에서 벽을 두드리려면 오른손을 껴야겠군요. 오른손을 낄게요. 오른손을 끼고 코와 입 막고 숙인 상태에서 벽을 두드리면서 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끝까지 대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건 화재 마스크인데, 화재 마스크가 뭐 이렇게 아까 뭐 가격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라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건 신형인데 이런 식으로 포장지가 돼 있어요.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이런 식으로 신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포장지를 뜯으면 얘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말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꺼내셔가지고 꺼냄과 동시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마개가 풀리거든요. 이게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정화통 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통 양쪽이 막혀 있는데 나머지 한쪽은 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쓰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숨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분리를 해주세요. 이거를
최신 거는 다 분리가 돼요. 사실 이거 풀면서. 근데 옛날 거는 분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화재 마스크 착용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 실험체가 실험하실 분이 한번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착용법 알려드리면서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안경 쓰신 분은 안경 쓰고 이렇게 착용하셔도 돼요. 제가 가장 멀리 앉아 계신 분은 그 실습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이크가 제일 멀리 앉아 계십니다. 저희 팀장님이신데 제일 멀리 앉아 계셔가지고 제이크 한번 모시겠습니다. 식사 중이셨는데 제가 일단은 절차를 설명드리면 꺼낸다. 되게 간단해요. 이 들어가는 이 툴 쪽 부분을 벌립니다. 벌려서 뭐 턱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이 양 끝쪽에 있는 그 끈이 있어요. 끈을 당겨주시면 자기의 몸에 맞게끔 조절이 되니까 그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을 막아보면 자기가 이제 숨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깨끗이 소독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용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부터 착용을 해주시고 네, 양쪽 끈을 당겨줍니다. 앞쪽으로 당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앞쪽으로 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통을 앞으로 막아주면서 숨이 안 통하죠? 안 통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자, 분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잘 착용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푸실 때는 여기 옆에 있는 클립을 뒤로 당겨주시면 바로 풀리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벗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앞에 있으니까 이따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여기다 물티슈 놓을 테니까 안쪽 닦고 사용하시고. 네, 다음은 신정지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태원 거리 한복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질식한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 옮겨집니다. 소방차 100여 대와 2,000여 명의 현장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환자를 모두 구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시민이 나서 심폐소생술 가능자 모집에 나섭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앞다투어 심폐소생술에 동참했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시민들도 함께 숫자를 세워가며 심폐소생술을 돕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혈액 공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구적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1분당 100회에서 2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방법을 알고 있다면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추가 사망자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질식했을 경우에 심폐소생술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저는 국민이 대처하는 처우가 도움이 되겠고요. 교과 과정을 우리가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급박한 사고 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간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니까 교육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면 보통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몇 분 이내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4분 이내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든타임이 3분 또는 4분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4분이고 근데 뭐 4분 동안 이렇게 기다리라 뭐 그런 말은 아니고 4분 이내로 해야 생존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먼저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발생했을 때 바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순서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발견하셨으면 그냥 어깨 쪽 이렇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의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막 어깨를 흔들거나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는데 그렇게 막 흔들거나 머리를 때리면 그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올 수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어깨 정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공간에서는 뭐 다 이름을 아니까 클레어 119 신고해주세요, 썸머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초면이니까 이제 어떤 분에게 요청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성별과 옷 같은 그 특이사항을 말씀해드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 계신 파란색 셔츠 입으신 남성분 119 신고해주시고 청바지 입으신 여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을 이렇게 찝으면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맥박과 호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어떻게 뭐 의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코와 입 그리고 가슴 쪽을 보면서 이 부풀어 오르는지 숨을 쉬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소아랑 영아의 경우에는 되게 아기가 쬐끄맣잖아요. 귀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 안쪽을 보면 이게 상완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져보면 두근두근 뛰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아이는 맥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7초 이내로 확인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슴 압박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어디다 가슴 압박을 해야 되냐 여쭤보면 막 명치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명치에다가 이제 가슴 압박을 하면 더 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곳에. 그렇기 때문에 명치에다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명칭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유두와 유두 사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두와 유두 사이에다가 가운데 쭉 이은 상태에서 가슴 정중앙 부분에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양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양손을 뻗어보시면 이쪽 보면 이제 그 손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꿈치 부분으로 가슴을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고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이 이렇게 완전히 다 잡아버리면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한 두 번째 마디 그 정도를 잡아가지고 뒤로 당겨주시면 정확하게 손꿈치로 압박을 해주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을 하실 때 그 인공호흡보다 그 막 이렇게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인공호흡 먼저 해야겠다 그런다고 해도 인공호흡 먼저 하지 마시고 가슴 압박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해주실 때 이분은 AI라서 되게 자세가 좋은데 팔꿈치를 쫙 편 상태에서 90도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손꿈치로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압박 깊이 5에서 6cm 근데 저희가 뭐 자로 재가면서 5에서 6cm 이렇게 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 몸이 이렇게 뼈로 이렇게 보호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가슴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 반복이라고 했는데 분당 100에서 120회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제가 한번 박수로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어오세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맞춘 그 속도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직접 해보시면 이런 속도로 30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구나. 체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슬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슴 압박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가슴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려면 입이랑 코를 되게 다 막고 이제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인공호흡이라고 하면 그냥 입맞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인공호흡은 안 하셔도 되고 가슴압박만 하셔도 됩니다. 인공호흡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가슴압박을 하다가 이 사람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압박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가지고 막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을 하면 막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다가 막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땀을 때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슴압박 한다고 했는데 가슴압박보다 AED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심정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심장이 이제 원래 두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레게 뛰어야 되는데 막 심실대동이라고 해서 막 파르르 떨리다가 막 갑자기 두근두근 뛰다가 막 파르르 떨다가 멈추는 현상이 이제 심실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이유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컴퓨터 리셋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심장이 저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없앤다.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전원을 켠다,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성 지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성 지시로 패드를 붙이세요. 이렇게 음성 지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패드를 붙이시면 돼요.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성인용,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소아용, 영유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림에 맞춰가지고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소아나 영유아는 이제 붙이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 부분만 잘 확인해가지고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 부착하는 위치는 성인은 이제 우측 쇄골과 이제 유두 사이에 붙여주시면 되고 하나는 좌측 유두 하단 밑에 있는 갈비뼈에 부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착해주시는 이유가 이제 이 사이 가운데 이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아나 영유아는 크기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귀엽고 아담하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 위치 앞뒤로 붙여가지고 심장 충격, 전기 충격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좀 이제 달라가지고 땀이 많은 경우도 있고 털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땀이 많은 경우에는 땀을 이렇게 닦고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땀이 많으면 전기 심전도 검사가 잘 안 될 수 있어가지고 땀이 많은 경우에는 땀을 꼭 닦아주셔야 되고 털이 많은 경우에는 털을 다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저희 나라로 해버렸네요. 자, 우리나라에는 털을 깎는 기계가 사실 없어요. 근데 뭐 미국이나 이제 서양 분들은 이제 털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미국이나 그런 곳들은 AED 안에 털을 깎을 수 있는 이제 가위나 면도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하면 환자로부터 떨어지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몸이 붙어 있으면 이제 환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전기 충격이 같이 이제 가니까 아직 안 갑니다. 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단계라서 아직 가시진 않고 심장 리듬을 제 걸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 이렇게 뜰 겁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이때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때 쓰러집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PR이랑 AED 실습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실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실습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겠죠. 이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서 이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시면 안 되고 옆에 위치하셔가지고 가슴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저희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서 의식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 상태에서 그냥 어깨 또는 쇄골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주변을 진흙하면서 뭐뭐 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가져와주세요. 맞습니다. 한 사람씩 찝으면서 119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주세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다 이름을 다 아니까 클레어 119에 신고해주시고 서머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다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맥박 확인을 해야겠죠. 맥박 확인을 목에다가 이제 대고 확인하고 옆으로 본 상태에서 입과 가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심정지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시겠죠? 자 이제 가슴압박 바로 진행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 딱 편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압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두와 유두 사이 정중앙 부분을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이 AD가 좋은 거라서 여기 다 불이 뜹니다. 잘하고 있으면 초록불이 뜨고요. 빠르거나 너무 깊이가 얕다 하면 그 빨간불이 뜨니까 일단 실습하시는 분은 참고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압박을 해주실 때는 항상 90도를 유지하려면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90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신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30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이런 식으로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있으면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굴 불러볼까요? 자, 잭슨! 도와주세요! 잭슨 도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제 맞은편에 앉아주세요. 네, 저랑 똑같이 앉아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뺄 거예요. 그러면 저와 동일하게 가슴 압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면 수업을 2개 뜨고 있는 분이니까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슴 압박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잭슨 힘드신가요? 네. 힘을 빨리 한번 부르세요. 올리비아. 제가 했던 걸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깊숙이 눌러주셔도 돼요. 강하게. 무릎을 좀 더 당겨주시고 깊숙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잠깐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압박 깊이 잘 눌러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이 저희가 5cm에서 6cm 압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5에서 6cm 들어갔으면 5에서 6cm 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좋은데 나오는 게 이제 얼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에서 6cm 들어갔으면 5에서 6cm 또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혈류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과 이완 두 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힘드시면 이제 불러서 교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30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고 몸이 굳지 않을 정도로만 가까이 봐주시면 되고 팔꿈치 편 상태에서 자세 좋습니다.
몸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상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어요. 클레어가. 클레어 여기 앉아있지만 가져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때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시고 부착을 해주실 때도 가상 압박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착하시는 분은 손을 피해가지고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옷 위에 부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옷을 다 벗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부터 벗겨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옷을 입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옷을 벗겨 놓았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진짜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자, 켜 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조 요청을 하고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하면 패드는 이런 식으로 아까 PPT에서 보신 것처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심장박도 분석 중입니다. 네, 아직 부착하지 않았는데 분석하고 계시는 거는 그 교보제라고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기다려주세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충전 중입니다. 네, 충전 중일 때도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환자로부터 됩니다. 떨어지세요. 이때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아까기는 전기 충격 하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떨어지시면 됩니다. 이때 누르셔야 되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제 몸과 이 심정지 환자가 붙어있지 않도록 아까기는 전기 충격 버튼을 확인하신 후에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가슴 압박 해야겠죠? 필요할 경우 심폐소생술을 30회 시작하세요. 친절하게 세줍니다. 여기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세요. 저희는 인공호흡 안 합니다.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만 충격. 아닙니다. 한 번만 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속해서 전기 충격이 이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전기 충격하고 가슴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걸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길게 이걸 하다 보면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슴 압박을.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에 이게 막 배가 불러 있고 뭐 약간 몸 형태가 다르더라도 심정지가 발생을 하면 어찌됐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실습까지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강연을 할 건데 저희는 왜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모든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만성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목이 메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운동도 부족해지죠. 바쁘니까 이제 언제 밥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죠. 그래서 눈도 피로하고 거북목도 생기고 제가 거북목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치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도 예방하고 자신감도 뿜뿜 증가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도 개선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인데 바쁜데 바빠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빠도 시간을 내셔야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그만 자고 아침밥도 먹어야 되고 점심시간에 산책도 하셔야 되고 잠 잘 주무셔야 되고 그러면 야근을 안 해야겠죠? 야근 적당히 하시고 하루에 한 번 하늘 이렇게 봐주고 그럼 스트레스도 덜하고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3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이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당류 섭취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지금은 좀 그 잭슨한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75kg까지 뻘컵을 했는데 원래는 72kg, 3kg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살쪘을 때 84kg까지 이렇게 쪘었거든요. 근데 살을 뺄 때 당류 섭취 많이 줄이고 식사량 규칙적이게 식사하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 팁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재료로 된 음료가 되게 많아요. 막 음료수 같은 거 엄청 땡길 때 많잖아요. 콜라라던가 뭐 마운틴 듀라던가 이런 것들 많은데 재료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우리가 일하고 나서 퇴근하면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싶잖아요. 이때 너무 막 폭식하지 않고 그냥 삼시세끼를 그 폭식할 양을 나눠서 드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는다고 해서 이게 몸에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 화장실에서 도망가요, 그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식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내가 아니게 돼요. 막 나도 모르게 치킨을 시키고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폭식하더라도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돼지야.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다음날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저녁에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 뭐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셨어.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거나 그냥 닭가슴살만 간단하게 먹고 항상 러닝을 합니다. 한 5km에서 10km 정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항상 막 점심 뭐 먹을 거냐 물어보시면 저 단백질 많은 거면 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단백질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육이 생성되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이제 운동하고 나서 이제 근육이 생성되는 과정이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는 게 회복돼가지고 이제 그게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로 막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실제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으면 간에도 안 좋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포만감? 그런 것들이 되게 없어가지고 실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포만감도 느끼고 간도 보호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 팁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상체, 하체, 그리고 이제 유산소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하나씩만 만약에 신이 내려와가지고 너 운동 뭐 할래? 하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은 운동하기 전에 그 유연성이라던가 이렇게 가동성 같은 걸 좀 부상 방지 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할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 돌려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요. 그러면 온몸이 약간 가동성이 늘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 운동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전 턱걸이를 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아가지고 12층에 턱걸이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턱걸이바 이용하시면 되는데 턱걸이를 아마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반 이상 되실 것 같은데 턱걸이를 하실 때 만약에 하나도 못 하겠다 하면 여기 이런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에다가 발을 걸고 턱걸이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등 근육도 좋아지고 팔 근육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고르라고 하면 전 런지를 고를 것 같아요. 런지가 일단 하체 운동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운동이고, 왜냐면 전신 운동을 할 때 저희가 다리로 이렇게 버티잖아요. 뭐 이렇게 스쿼트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헬스를 한다. 그럼 100kg 이렇게 막 하고 스쿼트를 하면 이제 하체를 버텨주는 거기 때문에 하체 운동은 무조건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런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동작 자체가 약간 달리기를 할 때 동작이랑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런지를 많이 하시면 달리기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약간 보강 운동 느낌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리기인데 자신의 몸무게나 뭐 이렇게 폐활량에 따라서 많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달리기를. 근데 처음에는 10분 페이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0분 정도 달리기 하시고, 근데 10분 너무 쉬운 것 같다 하면 20분,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달리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를 뭐 10분, 20분, 30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벌 3번을 꼭 하는데, 인터벌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달려줘야 마지막에 그래야 이제 폐활량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인터벌을 하고 나면 숨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 애정인이 많아가지고 건강한 직원이 건강한 회사를 만듭니다. 이런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했던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뭐 모든 걸 다 적용하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들었을 때 이건 좀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이건 좀 내가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꼭 적용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것들의 추천은 이렇고요. 이것으로 강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